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또 옆에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에서 브랜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임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우리 병원도 그렇고 로컬 브랜딩 설계도 그렇고 우리 임다영 컨설턴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임다영 컨설턴트님께서는 세계적인 기업부터 해서 작은 기업까지 브랜딩을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하다가 이제 또 병원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오늘 저희가 기업 브랜드와 병원 브랜드는 도대체 무엇이 갖고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도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이제 모든 사람도 그렇고 저는 병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브랜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가장 큰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브랜드는 결국 신뢰의 자산을 쌓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브랜드의 본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객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은 이제 우리가 1960년대부터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되게 오랫동안 중요해졌는데, 왜냐면 결국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사실 차별화가 필요한 거고, 그쵸. 그 차별 요소가 없으면은 지속성을 또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병원은 그 정도의 타이트한 경쟁은 아니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브랜드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매번 병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 10개, 20개 있는 병원하고 경쟁병원하고 우리는 무엇이 다를 거냐, 소비자한테 우리는 무엇이 차별을 가져서 선택을 받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의 그 차별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개가 중요하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그 세 가지 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철학, 그리고 치료,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처럼 기업에서도 동일합니다. 대신 치료 대신 치료가 상품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철학은 동일하고 치료 대신 상품, 그리고 치료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브랜딩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공통점이 많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이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브랜딩까지 매우 알아서 되게 중요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철학적 차별화, 그리고 우리가 치료적 차별화, 네. 그리고 고객 경험적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기업이나 병원이 다 똑같은 하나의 브랜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신뢰만이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저희 로열 팬을 늘리는 그 여정이라는 것에 또 공통점이 있죠.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들으신 원장님들은 아실 텐데, 결국 저는 브랜드의 마지막 점이 저는 사실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모든 기업이나 병원이 똑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네.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첫 번째 차이점은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 스펙트럼은 이 비즈니스 속성이나 구조에서 기인한 부분인데, 기업은 스펙트럼이 좀 넓다면 병원은 좀 좁은 편이라는 점을 느꼈어요. 특히 이제 병의원은 지역적인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좁게 진행을 하지만,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확장적이죠. 그래서 최소 국내에서 넓게는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을 잘 만들면은 국내에 다 팔 수 있고, 네. 또 생산만 늘리면 되고, 전국으로 나갈 수 있고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는데, 병원은 사실 하드웨어 한계, 그 스펙트럼이 한정되어 있죠. 네. 의사 한 명이 진료 볼 수 있는 숫자도 정해져 있고, 또 공간도 하드웨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객도 지역으로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지역의 브랜딩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포커싱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럴 때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도. 왜냐면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면은 브랜드라는 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쵸. 사실 이제 병원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요 최근에 그런 브랜드를 잘 만든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네요. 지역적 확장성을 이제 탈피해서 확장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게, 의료는 의사도 병원 한 개밖에 못 한다는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의 브랜드의 확장성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그 스펙트럼 차이가 제가 생각해도 많이 나네요. 예. 병원 쪽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진 않았어요? 저 오히려 이게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되게 로컬 지역으로 좁아지고 네. 어쨌든 지역 마케팅 중요하고 막 이렇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대신 이제 밀도가 굉장히 깊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선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기업 쪽의 브랜딩을 처음에 기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업 쪽의 브랜딩을 했었는데 병원에 오면서 매번 이렇게 이제 좁혀지고 제약 많고 광고도 그렇고 이런 거에 한계들 좀 항상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나가서 중국 병원 할 때는 그런 거에서 많이 탈피할 수 있어서 또 되게 재밌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또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다른 네. 점이. 두 번째 차이점은 고객의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것의 이유는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저희가 뭐 청소기를 하나 산다고 해도 스펙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사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그거를 투명하게 보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병원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의료 전문 지식을 의사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위임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는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사실 의료인이 정보를 다 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저는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리뷰부터 평가부터 너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그쵸. 유튜브 보면 정말 모든 수술법, 치료법 다 나오거든요. 미국에 최신 맞아요. 치료법까지.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의료라는 게 그 의료인이 알고 있는 이제 정보를 의료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제 누가 조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이제 심평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제도 하고 매니지먼트화 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소비자가 이제 약자라는 정보를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산업적 구조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최근에 제가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그 요즘 다 오픈 정보가 오픈돼 버리는 네. 이 정도까지 정보가 오픈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 하나 살려면은 모든 리뷰부터 해서 모든 걸 파악할 수 그쵸, 있고 맞아요. 불과 이게 뭐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사회적 변화와 함께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도 기업에 비해서 기업은 요즘 솔직히 오타쿠들이라고 해서 더 잘 알죠. 막 기업 개발자들보다 그쵸.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업처럼 그 정도까지는 네. 아직은 없지만 네. 그래도 많이 상당하게 좀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뭐 세 번째 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브랜드의 성장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인데요. 기업 브랜드는 제가 경험했을 때 좀 더 확장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업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상품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해서 개선하고 진단하는 게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사용자 수 확대가 성장의 핵심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병원 브랜드는 아무래도 초기 신한 창출은 아무래도 괜찮은 브랜드와 입지를 담보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고객 전환, 고객 여정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재방문을 하고 나중에 저희를 소개까지 해주는 그 뒷단의 사용자 여정에 더 중요하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제가 저번 주에도 원장님이 병원이 안 돼서 브랜딩을 해줬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벌써 병원이 잘 돼요. 6개월 만에 병원이 잘 되니까 원장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시겠다 연락이 오셨어요. 네. 진료를. 그거 보면서 결국 기업 같으면은 더 쭉쭉 갈 텐데 그렇죠. 결국 여기는 요 정도 브랜드를 해줬는데 원장님이 사실 그 이제 더 확장은커녕 이제 더 못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드시니까 하루 쉬겠다고 그래서 제가 쉬시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병원들 브랜딩 하다 보면은 이 병원의 브랜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구조적 최대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네. 최대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병원은. 왜냐면 네. 지금처럼 확장성이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공간을 갑자기 확장할 수도 없고 의사를 막 회의를 막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고객 범위를 막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확장할 수도 없고 그거에 참 브랜드 하는 사람으로 되게 좀 항상 안타깝긴 해요.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차별화적 브랜드를 만들면은
거기에서도 1등이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브랜드가 중요하긴 한데 결국 저는 브랜드라는 개념을 원장님들이 더 많이 이해해서 그 지역에서 당연히 강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창출되면 좋은데 이런 기회는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병원은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이제 브랜드에 대한 기업과 병원의 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공통점도 있고 보니까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브랜드의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그 브랜드 우리가 이제 칫솔을 살 때 꼭 이 칫솔을 사야 될 이유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개 칫솔 중에서 디자인을 보고 고를 수도 있고 뭐 들어본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개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구매 패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왜냐면 이제 어떤 칫솔을 뭔가 잘못 선택했을 때 오는 나한테 어떤 피해가 그닥 크진 않아요. 그쵸, 임팩이. 예, 그런데 병원은 그게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된 병원을 선택하면서 내 생명에 끼치는 네.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브랜드 의존성이 가장 강력한 게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은 정말로 브랜드가 중요한데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어느 산업에 비해서 가장 낮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을 나의 치료를 칫솔 사듯이 다른 거 물건 사듯이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결국 브랜드가 있는 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매번 아산병원 저희 어머니가 매번 아산병원 와서 검진 받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브랜드 때문에 그런 거고 비싼 돈을 내더라도 지역에 꼭 여기 우리 아버님이 꼭 지역에 여기 통증병원 가야 되겠다고 멀리까지 가는 것도 그 브랜드 때문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브랜드가 기업에와 다른 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임다영 리더님 컨설턴트와 같이 병원 브랜드를 좀 더 재밌게 가치 있게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